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업축제가 성황리로 끝났고요. 가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좀 언짢은 뉴스가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울산이 말이죠. 광역시인데다가 부자 도시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국감자료를 보니까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한 부분에서는 영락없이 꼴찌 수준이라니 왜 이런 상황인지 한심하고 답답해서 자, 오늘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하고 이 문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김지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테니까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자료, 수치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울산 홀대, 예. 울산 홀대에 대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실제로 울산 시민들에겐 언짢은 뉴스가 많습니다. 예. 도로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각 사회 각 분야별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울산은 언제나 전국 최하위, 꼴찌 수준, 최저 수준 이런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거든요. 예, 낮은 줄은 알지만 그 정도란 말이죠. 예, 그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집중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도 부산, 대구, 광주 등 기존의 정치적 목소리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 이런 할당도 그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울산은 언제나 배분도 찌꼬리, 배분도 최저 수준 이러니까 언제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치의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때는 좋아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최하위의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 도로, 의료, 교육, 문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럽시다. 일단 굵직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도로 교통 분야에서 울산 지역의 어떤 상황, 저상버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상버스 도입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의료 부분에서 음압병상 수도 엄청나게 뒤처져 있고, 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립예술단체 공연 횟수가 거의 없다는 것. 예. 이런 아주 세 가지만 봐서도 그렇고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수 분야에서 꼴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고, 예. 또 연구개발비라든지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지적하면은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만큼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했는데 부자 도시 울산이 망한 것도 아닌데 여당 대표도 나온 정치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저상버스 말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이동할 때 쓰는 교통 약자를 위한 인프라인데 울산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꼴찌 수준? 이건 뭔 소리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상버스가 예전에는 이제 공항에서 주로 다니는 이런 버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화됐고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버스 10대 중에 한 7대는 저상버스일 겁니다. 예. 국회 윤영석 의원이 양산을 지급구로 두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울산의 저상버스는 전체 버스 871대 가운데 예. 182대. 도입률이 20.9%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낮아요. 네. 제주가 22, 인천이 24, 전남이 24, 충남이 27, 경북은 3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울산은 그보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입률이 30% 미만인 곳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서 울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예. 최고 도입률을 기록한 것은 서울인데요. 10대 중에 7대, 예, 71%입니다. 그렇군요. 예. 비수도권은 37%. 그러니까 수도권과 서울 차이도 있고요. 예. 특히 울산은 그 중에서도 턱없이 작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네. 정부가 2026년까지 이 이제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어떤 상황, 한 해 매년 지원되는 어떤 그 재정적인 비율 이런 걸로 봐서는 2026년까지 울산 60% 달성, 예. 이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도 이제 한 달에 5-6번은 시내버스를 타는데 딱 한 번 타봤어요. 근데 굉장히 편리해요. 다리를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교통 약자들이 타기에 아주 좋은 곳이구나, 좋은 버스구나 이런 생각. 앞으로는 다 그런 버스로 바뀝니다. 서울은 10대 중에 7대. 예. 예. 울산에서는 저는 여러 해 살았지만 딱 한 번 탔어요. 네. 울산에 사는 장애인들이 참 많이 불편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상버스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장애인 복지도 보나마나 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콜택시로 대표되는 부름이라고 하죠.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 도입. 이게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8.9%. 이 정도 됩니다. 예, 100% 넘었죠.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은 82%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왜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이런 데서 증명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88.9% 정도 되는데요. 예. 이 두 가지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재정을 어느 정도 내고 정부가 내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도입 속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예.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이 국토부 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국비 부담률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까지 지방 사는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이런 건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높습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살기 좋은 울산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전국 꼴찌 순위다. 7대 광역시 중에서 7등이라고 해도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기분 나쁠 건데 장애 있는 분들에게 참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겁나는데 물어보나마나 의료 분야는 더 하겠죠 뭐. 울산 시민들 10명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불만 사항이 사실 1번이 사실 의료, 예. 2번이 교육 이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 인프라는 역시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요. 뿐만 아니고 부산, 대구, 대전 여타 광역시에 비해서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는 9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17개 강력지자체 가운데 15위입니다. 15위에 그쳐 있고 예. 그마저도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불과해서 전국 최저입니다. 예. 꼴찌.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같은 경우에도 0.4개 예. 전국 꼴찌. 울산이 꼴찌하는 게 많습니다. 예. 인구 1000명당 의사수도 2.5명으로 전국 평균이 3.2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보다 예. 턱없이 낮고요. 턱없이 낮아요.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특광역시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꼴찌입니다. 숫자가 이렇고 체감은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수치적으로 들어간 것 외에도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의료 서비스라고 하죠. 특히 불만이 높은 게 바로 소아 의료 분야인데요. 울산에는 아동 전문 병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마저 또 소아과 의원마저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당장 덜컥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얘기 들으면서 막 화가 나다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 정도로 열악한 줄 몰랐습니다. 네,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정말. 근데 사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방에 병원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 울산의 병원들 가운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런 소아병원 잘 없고요. 거의 성형외과, 그러니까 특수한 병원들이 좀 많습니다. 성형외과. 특히 아마 성형외과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쪽에 들어갈 겁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수족구병이라든지 백일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도 최근에 또 유행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예. 울산의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게 현실인데요. 네. 개원 시간에 맞춰서 대기를 하는 그 소아과 오픈런, 예. 이건 아주 흔한 풍경이 됐고요. 네. 심지어 밤에는 감염병 관련 심야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울산 시민들이 부산 기장에도 가고 예. 출장도 다니고 이런 걸 예사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울산에 성형외과, 피부과가 많다는 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통계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울산에 올해 초 울주군 천상리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생겼다고 저도 뉴스 시간에 막 전했는데 달빛 가지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 달빛이 사실은 이 운영에 들어갔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한 곳이니까 굉장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달빛 어린이병원 상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4개월 동안에 아동 청소년청 2,608명이 찾았는데 월 예. 평균 652명이 찾아가지고 상당히 좀 북적거렸습니다. 근데 수요는 많지만 달빛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심야 진료는 사실상 어렵다. 낮에만 봐요? 예, 사실상 어렵다. 특히 낮에만 보는 건 아닌데요. 특히 주말에는 보건복지부의 최소 운영시간 지침을 겨우 맞추는 형편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본래 예. 달빛의 취지는 밤 12시까지 365일 늘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름은 그럴듯하네요. 달빛 어린이병원. 병원 이름 가지고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달빛 어린이병원이 뭐 낮에만 아니. 낮에만은 안 돼. 12시까지만. 오해를 사실 수 있는데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음. 늘 돌려야 되고 네네네. 아마 이게 이제 밤 11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지켜지고 있고요. 예. 특히 전국적으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적으로 제가 한 1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네, 문을 같은 이제 이름에. 예, 달빛 네. 다 지역마다 있고 이러는데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예, 예.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도 달빛 어린이 병원이 6개인가 7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울산은 인구 대비하더라도 적어도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고 하나마저도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애들은 주로 밤에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다가요. 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잘 키우는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이거 개선해야죠. 맞습니다. 당장 개선해야 되고요. 울산이 계속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적으로 광역시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자리 창출, 예. 또 교통 인프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런 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현안입니다. 예. 이 가운데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당장 개선해야 할 분야인데요. 당장입니다. 예, 달빛 어린이 병원의 확대, 그리고 추가 지정, 예.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예.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죠. 근데 의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 극심할 때 우리가 구세주처럼 필요했던 음압비 영상 말이죠. 뉴스 시간에 많이 다뤘는데 우선 발등에 불은 거지만 이제 지구가 온난화 시대로 가면서 언제 무슨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준비 상황이 어떤지요? 뭐 우리가 덜 기억하지만 급조해가지고 음압이 없어가지고 막 비닐을 씌워가지고 급하게 만들고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참 특유의 사태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국회 최보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울산의 감염병 관리기관 음압병상이 26개. 예. 전국에서 세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적은 숫자로 예, 많이 예. 확충은 했는데 그래도 26개는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란 말입니다. 세종 다음으로 많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네. 세종이 이제 비교적 늦게 특강역시가 되는 바람에 예, 좀 예. 늦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울산은 이 중에서 턱없이 작은 26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수도권의 병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경기가 139개로 가장 많은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이 127개, 인천이 123개, 예. 수도권에 거의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세종과 울산은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좀 높은 게 충북, 전북, 대구 이 정도인데 수도권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 예. 울산은 정확하게 2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 중환자 격리병상 가운데 성인병상이 18개, 소아병상과 신생아병상이 한 개도 없다는 것. 소아중환자 격리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예.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대구가 얼마인가, 광주가 얼마인가, 우리하고 비슷한 데하고. 대구, 광주에 비해서는 울산은 없죠? 절반 수준입니다. 예. 오늘 괜한 얘기를 시작했나 싶기도 하는데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짚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문화 분야 늘 꼴찌였는데 여전한가요? 좀 나아졌는가요? 참 이 대답하기가 애매한데요. 예.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더 벌어졌어요? 예.
이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립예술단체에서 아주 뭐 멋진 공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국 예. 순회 공연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울산에 딱 오면 멈춰버립니다. 울산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민영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네.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가 올해 들어서 8월 달까지 예. 뭐 9월 달, 10월 달도 아마 제가 기억이 없었기 없을 때문에 거예요. 10월 달까지만 봐도 울산에서는 네. 한 번도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이 없었습니다. 예, 울산에서는 지난해에도 공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2년 연속해서 공연을 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과 2021년에는 세 차례, 한 차례 공연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2년 연속으로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전국에서 유일하다. 네, 네. 이와 달리 서울에서만 올해 전국 광역단체 공연이 모두 617개, 7번 가운데 553회가 수도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 전체의 90%를 수도권, 서울 공연을 했고요. 네. 서울 공연은 매년 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있던 한 번씩 하던 울산 공연은 아예 명맥이 끊겨버렸습니다. 예. 그게 문화라는 게요. 예. 사실은 사치품이다 이러하지만 사실은 선택 조건이 아니고 인간 삶의 필수 조건이 돼버렸거든요. 예, 문화라는 예, 게. 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권이 됐는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해야 되는데 울산은 유독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예, 그것도 2년 예. 연속 안 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굉장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국립단체는 사정이 좀 다를 텐데 울산에서 공연을 한 번도 안 한 국립예술단체 어떤 단체들입니까? 사실은 뭐 이게 국립예술단체 이 사람들도 예. 자기들이 뭐 울산을 안 가고 싶다 이래서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정부 차원, 그 문체부 차원에서 아마 이걸 배정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부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예술단체 이름을 여기서 내가 분명히 제가 밝혀드리긴 하겠는데 예, 예. 이 단체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는 좀 그렇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예. 이 예술단체는 국립정동극장, 서울예술단, 국립극단, 발레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예.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예.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들 단체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공연을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예. 전국을 다니거든요. 전국을 다니는데 울산에서 이런 공연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겠다는 분들은 예, 예. 지금도 주말이면 서울행 비행기를 타거나 서울행 KTX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고 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차진해서 내려오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국감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이런 요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 예를 들어 5번을 하면 예. 특광역시는 순회하면서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아예 이것을 빼버렸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에 갔더니 손님이 많이 없더라. 예. 이런 예.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야기하겠지만 네네. 이거는 문화 어떤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 관객이 100석 전체가 1000석인데 울산에 오니까 500석밖에 안 찼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500석이 아니라 300석이 차더라도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순회 공연 울산은 국비를 한 해에 18조 정도 냅니다. 예, 예. 국립극단, 국립단원 이런 건 전부 다 국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예, 예. 울산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라든지 대전은 울산에 비해서 국비를 턱없이 작게 냅니다. 네. 그런데도 그쪽은 공연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건 울산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국립발레단 이런 단체가 울산에 온다고 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집니다. 예.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복장 터집니다. 근데 더 복장 터지는 소리가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뭐 이 시간에 이걸 다 해버리면 너무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핵심적인 것만 그러네요. 이야기하면 시간 지났어요.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네, 네.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뭐 건설 현황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서울에서 청양에서 내려오는
철도 뭐 이 고속철도 EM이라든지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건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울산 쪽에 투자되는 것들을 보면 턱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예. 늘 느립니다. 항상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인데요. 수도권에서는 조 단위에서 수천억 원이 투자가 될 때 울산은 80억 원 정도, 아주 찌꼬리 정도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는 게 이번 예. 국감 자료에 나왔습니다. 네, 비수도권의 경제성이 없다고 핵심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 수도권 일극 체계는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철도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제대로 실현돼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특히 지금 돈이 제대로 안 내려와 가지고 강원도로 이어지는 철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1차에서 4차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광역교통법 그 법상 강력교통 시행 계획, 뭐 예.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계획, 이런 모든 것에서 계획된 142개 철도 노선 가운데 완공된 노선이 34%에 그쳤는데요. 네, 네, 네. 거의 완공된 것도 수도권이 다 빨리빨리 완공되고 예. 울산권 이런 지역은 굉장히 더디다는 거. 이거 한 번 더 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도시라고 너무 큰 그림만 보고 살았는지 어느 게 큰 그림이고 어느 게 작은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건 참 이것도 큰 그림인데 말이죠. 자, 이거 김 빠지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줘. 노동부의 기관인 울산고용지청에 공인노무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뉴스 얼마 전에 했는데 공인노무사 필요 없는 건가요?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참 화가 났는데요. 노동의 도시, 산업수도, 울산을 보고 뭐 노동, 늘 이야기하잖아요. 노동 1번지. 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울산지청에 공인노무사가 5년째 0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없어도 되는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인 게. 이거 지금 이번에 지적됐는데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규모로 봐서 몇 명은 있어야 됩니까? 뭐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명 정도? 아니 한 명이라도 한 명도 없다? 당장 예.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업축제 잘 마치고 괜히 김 빠지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다 돼서 이 정도 하고 한 1분 정도 정리하실까요? 네, 그 중앙은 언제부턴가 서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사용됐고요. 비슷한 경로로 지방은 중앙의 반대 의미로 혹은 촌이나 시골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됐거든요. 예. 촌스럽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의미로 지방, 지역 이런 걸 막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폄하시켜서는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산업 수구도이기도 하지만 울산은 이미 국비를 한 해에 많이 18조, 바친단 말입니다. 17조, 18조씩 갖다 바치거든요. 예, 예. 자, 우리가 17조, 18조 갖다 바쳐가지고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거는 4조 받아내면 억수로 많이 받아냈다고 막 예. 들떠거든요. 네. 이런 형편인데 이 정도로 울산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울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든 집회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거 이거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울산 시민들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작다고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100만이라는 시민들이 그동안에 예. 60년 동안에 피땀 눈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거든요. 거기에 예. 대한 응당한 대가는 지금부터 정부가 잘 해줘야 한다고 예. 목소리를 여기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잘 해주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막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얘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얘기거리 준비해 오겠습니다.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